하면 안 돼. 내가 편협하다고? 너무 편협해요. 저는 아유 속이 아주 터져가지고 내가 아유 힘들어. 나는 여전히 안녕하세요, 중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수다는 최근에 저희 부부가 큰 논란이 됐고 끊어지지 않는 논란, 끊이지 않는 논란, 지금 제가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이 미스트롯이에요. 미스트롯에 나오는 아이들을 볼 때 누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 저는 김태연 양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예예. 준결승 전에서 1위 찍었습니다. 김태연 양이. 뭐 네네. 칠갑산으로? 옹반매는 아낙네야. 목소리 참 맑으시네요.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트롯에 약간 기교는 좀 갖고 계시네. 목소리가 좀 청아하신데? 성악 발성으로 트롯을 하는. 무슨 서름. 그만해요. 그러면서 즐기진 않으니. 아니 트롯 자체는 좋아해요. 아니 저는 트롯 좋아해요. 네네.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노래방 가면 트롯 엄청 싫어하는 많이 건 불렀어요. 아니구나. 그러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아니 근데 왜 내가 어른 트롯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자체도 싫어하는 거야. 아유 뭐 그러진 않아요. 뭘 그렇진 않아요. 거기 이제 그거 아이- 좀 한번 같이 보자고 해도 그냥 막 질색팔색 그렇게. 이게 아이 트롯이 나오니까. 저는 되게 불편해요.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보니까 서러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슬픔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아이고 11살짜리 13살짜리가 그거 감정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그 곡을 해석하는 게 정말 곡을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교를 갖고 부르는 걸 어른들이 어떤 오락거리로 즐기는 건지 그 아이가 어떤 자기 의지를 갖고 이게 정말 부르는 걸까? 아이가 그 정서를 정말 이해하고 부르는 걸까? 또 상업적으로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매력이 좀 있으니까 그 이용당하는 거 상업적인 아닐까? 것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교만으로 그걸 표현한다면 거기에 감동받기는 어려워요, 노래는. 그러니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혼을 담아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가 경험한 그 정서 안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서러운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네. 아이가 뭐 9살, 10살이 돼도 자기 안에 있는 서러운 감정을 꺼내서 그거를 노래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 유명한 트롯 가수가 너가 서러움에 대해서 아니 그랬더니 서러움에 대해서 안 돼. 그거를 유명한 트롯 가수가 서러움을 아니라고 물어봤던 서러움하고 그 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담겼던 서러움의 정서하고 이 아이가 살아온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성년자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가졌던 서러움이라는 감정하고 걔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 혹 갖는다 그래도 그 무게를 아이에게 그건 강요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르디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울랄라 베베를 불렀던 94년 그죠? 아기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를 불렀던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기가 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라는 감정을 갖고 노래가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프로듀서였고 아나운서였던 엄마가 그 아이를 이용해서 결국 유명해지니까 아이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것이 프랑스 정부에서 아동 학대 혐의가 됐고 이거는 그 아이 연령대의 미성년자 아이들이 치를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들의 상업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시각을 좀 흥분했죠? 제가 전혀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천재 피아니스트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국가나 이런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토를 달지 않는데
뭐 트롯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이 물론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김태연이라는 아이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태연이라는 그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유독 좋아하는 아이니까 좀 소개를 하자면 아주 어릴 때 소리를 가르치신 그 선생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는 걸 그 아이가 보면서 온갖 인간의 희노애락을 어릴 때부터 배운 아이예요. 그래서 서럽다는 표현, 쓸쓸하다는 표현,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아픔을 배운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표현해내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거를 그 표현을 해내면서 감동을 주는 거를 너무나 본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본인이 그거를 해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느낄 정도로 아니 근데 이제 깊은 경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어요. 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다 경험했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른이 원작자가 그 곡을 쓴 대로 그 아이가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연기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연기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아역 정도로 나오는 거라면은 뭐 근데 저는 그것도 불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귀신 나오는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러니까 들린 사람이 나는 귀신 그걸 안 들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여자애가 귀신 들린 역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귀신 흉내를 내고 근데 그렇게 대중문화 예술의 영역을 어디까지는 되면 하면 안 돼. 어디까지는 해도 돼라고 정해놓는 걸 수는 없죠. 부모의 밑에서 계속 보고 자라가는 묘목이란 말이에요. 감정도 아이들이 감정도 예를 들어 희노애락이라고 해도 슬픔, 아픔, 또 서러움이라고 해도 이제 자라가는 아이가 느끼는 서러움하고 인생의 깊은 이제 성년이 돼서 갖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든 사람도 그런 성인이 돼서 갖는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어 놓고 그걸 표현을 내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실현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남녀 관계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아니 노래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서 그걸 소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고기에 대한 예를 뭐 곡성의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노래를 하면서 막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태폐함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서를 이 아이가 표현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건 어른 아이들 그거를 자기의 그러면은- 감정으로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은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 아이가 가지고 불렀을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 걔가 그 노래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 노래 불렀죠. 그렇죠. 그 중에 사랑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막 정도가 지나치고 곡성에 비유할 만한 아니,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 노래 중에서 거 노래 중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않는 게 그거밖에 뜨거운 없지. 사랑. 예를 들어 옥경이 아니면은 고개 숙인 옥경이 저 아는 노래 다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고 쳐요 그런 노래를. 네. 그래서 많이 막 박수를 쳐서 와 태연아 그러면 옥경이를 불러. 옥경이를 새롭게 해석해낸 태연이의 노래. 그러면 아니 그 노래 그 정서를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 멋있어요라고 얘기가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그 이상을 국악에서 이미 표현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춘향전, 춘향가 이런 거 부를 때는 사실 어른도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른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한을 태연인가요? 그럼요. 그걸 국악으로 표현한 애가 걔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대상을 받았던 애예요, 걔가. 근데 사실 걔한테는 트롯은 껌인 거예요. 왜냐면 그 감정선이 그 국악보다 훨씬 얕아요. 그러면은 그 볼 한을 때 표현하는 그러면은 아이기 때문에. 태연이는 이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정서를 다 어른만큼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어른 대접하면 되겠네요. 다 갖고 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거를 다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부를 때 그 아이에게 몰입된다기보다는 자기 그 듣는 사람이 자기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렇지, 자기 그거예요.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 그게 싫다는 거예요. 발견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그 아이인데 그 아이대로 그걸 즐기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좋아하는 거를 즐기고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흥분하신 거 아니죠? 풀어낼 수 있는 흥분하신 거 그것이 아니죠? 뭐가 나빠. 아이가 기교적으로 맞아.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기교적으로 기교적인 굉장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기술적이든 기교적이든 그 어떤 표현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천재라고 쳐요. 그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말 맑은 아이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내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인 배우라고 그러면 가수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이잖아요. 그걸 강요받고 자기가 싫은데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흔히 맥컬리 컬킨 예를 들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하기 싫은데도 걔는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걔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모든 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편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왜 클래식계 봐요? 클래식의 어떤 아까 피아노나 그 잠깐만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도 연주를 할 때 많은 감정을 넣고 음악이라는 건 거의 같은 거예요. 제가 3, 4살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도 잘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어디 가면은 노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너무 저도 즐거운 노래 거예요, 했었어요. 저는. 저도 노래 했었어요. 저는 너무 즐겁고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혼자 특송하고 이런 게 이제 재능이 있으면 그게 너무 즐거워요. 표현하는 게 즐겁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게 즐겁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예술을 표현하는 게 즐겁고 일단 그 아이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지원해줘야 아니, 되고 특히 그렇게 뛰어난 좋아요. 아이들은 아, 좋아요. 그게 어떤 분야든 좀 열어놓고 이 아이가 그 무대에서 어떤 그 무거운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견디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 엄마가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뭐. 너무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편협하다고? 너무 편협해요. 저는 아유 속이 아주 터져가지고 내가 아유 힘들어. 나는 여전히 얼마나 만나니 너도 태연이가 될 수 있어. 너도 태연이가 돼야 돼. 야 이거 연습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